부를 쌓는 것에 사람들은 특별한 노력이 있거나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거나 사회에서 성공을 뜻하거나 이런 원리의 개념으로 우리는 사물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공식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노력과 성과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자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를 원하지 않고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많은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평준화된 적당한 것을 누리기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사회에서 보장되지 못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 집을 갖는 것, 이것부터 우리는 주권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반 소득이 주거 공간을 보장받기 위해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 일을 많이 합니다. 일에 대한 진로와 환경 개개인은 여기에 생각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상황에 닥치는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삶은 준비하기에는 우리가 사실 미래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것을 해결 못하는 철창과 같습니다. 한 원숭이 실험이 있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에게는 오이를 주고 한 원숭이에게는 포도를 줬습니다. 왜 이 원숭이는 오이를 받아야 하고 왜 이 원숭이는 포도를 받아야 할까요? 똑똑해서? 일을 많이 해서? 또한 왜 철창에 갇혀야 할까요? 원숭이가 철창에서 야생으로 돌아가면 나무에 너무나 많은 과일들이 많이 있는데 철창은 사회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이유를 주고 사회의 일원이 되어 노동을 하고 값을 지불받는 노동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노동은 가치 있고 우리 삶을 노력에 발전을 두게 하는 원동력과 삶의 의미를 찾아나가게 되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가 정해준 룰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현실을 잘 인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는 오이를 처음에는 불만 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옆에 포도를 먹는 원숭이를 보자 자기 자신도 포도를 먹고 싶어 노력합니다. 그러나 오이뿐이죠. 그렇게 되면 원숭이는 오이를 원하지 않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을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해야 합리적인 것을 소소하게 느끼는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철창에서 해방되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이가 주어지는 이유를 잘 활용해야 삶을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노동을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공정한 기회를 얻기 위한 룰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 룰이 우리 삶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의 룰을 너무나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평하고 내게 주어준 게 합리적인 현실일까?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 철창에서 삶을 살면 제한적인 시선과 제한적인 생각에 그저 오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룰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숲속에 있고 과일나무가 자연적 이치에 따라 많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형을 모르고 물과 숲이 넘쳐나는 현실을 모르고 사막으로 다녀온 원숭이에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강요받습니다. 우리 생각을 이분화된 생각과 사고를 떨쳐버려야 우리는 사회룰을 더 잘 이용할 수 있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부의 언어라 이야기하고 기득권층만 가진 비밀인 것처럼 특별하게 포장하지만 그냥 사실입니다. 아무나 알 수 있고 그냥 공기나 물처럼 존재하고 그냥 단순한 개념에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에 있냐고요? 특별한 생각인가요? 공부를 오래 해야 이뤄야 하는 성과인가요? 우리는 너무나 사회 강요에 물들어 있습니다. 어떤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노력도 안 하고 폐인처럼 살았더니 오히려 저소득계층으로 구분해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살 집도 저렴하게 지원받았다고 아무 노력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내게 남겨진 것이 있어서 좋았다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 일도 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듯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회 지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일화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원 나오고 경비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평생 자격증 공부와 노동소득에 열심히 했는데 공책에는 빽빽한 글로 가득하고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라 느껴졌고 똑똑함이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에서도 오래 다니지 못하시고 그동안 모은 돈 집을 사는 대출금의 생활에 힘들어졌고 커리어도 많은 자격증과 노력했음에도 나이가 차니 일할 곳이 없어 경비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럴까요? 사회가 가난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20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고
GDP도 13위 정도 됩니다. 국가적으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민들이 삶의 만족도가 낮을까요? 현대사회의 정이 사라져서 국가 소득에 비해 국민들이 가지는 권리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일자리 주거공간 기본소득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들 소비를 부추기는 트렌드와 현혹에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소득에는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오이에 불과합니다. 이 철창에 있는 구조상 우리는 절대 포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이는 오이를 배급받고 포도는 포도를 배급받습니다. 이것은 사회룰이죠.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부터 대학까지 여기에 성적으로 입사 기회 제한됩니다. 노력의 성과나 상대적 결과에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포도를 바라는 것은 과연 무리하게 원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생각에 오류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이는 오이로 남지 않고 오이를 포도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주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이를 땅에 심어서 오이를 많이 만들고 옆에 포도를 가진 자에게 얻거나 교환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철창에서 나오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이가 포도가 되는 그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철창에 갇혀 있는데 오이는 오이고 포도는 포도인데 어떻게 기회를 만들까요? 여기에 핵심은 감가상각과 기회비용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길게 돌아왔습니다. 돈을 쌓는 핵심은 돈을 넘어서 그 돈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가상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상적인 비유 자동차 구매. 1. 자동차 구매. 여러분이 새 자동차를 3천만 원에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새 차는 처음에는 비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몇 년이 지나면 더 이상 새 차처럼 비싸지 않고 중고차가 됩니다. 2. 자동차 가치 감소. 새 자동차를 산 지 몇 년이 지나면 그 가치는 처음보다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5년 후에는 그 차의 가치가 1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치 감소는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3. 1년 동안 가치 감소. 매년 차의 가치가 일정하게 줄어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 3천만 원이었고 5년 후에 1천만 원이 된다면 매년 약 400만 원씩 가치가 감소합니다. 집안 물건 비유 가전제품. 1. 새 냉장고 구매. 새 냉장고를 200만 원에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냉장고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고 기술이 발전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2. 냉장고의 가치 감소. 10년 후에는 이 냉장고가 더 이상 200만 원의 가치가 없습니다. 중고 냉장고로서의 가치는 훨씬 낮아지죠. 예를 들어 10년 후에는 20만 원의 가치만 남을 수 있습니다. 3. 매년 감소하는 가치. 냉장고의 가치는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200만 원에서 10년 동안 20만 원으로 감소한다면 매년 18만 원씩 가치가 감소하는 셈입니다. 해시태그 간단한 결론. 감가상각은 물건이나 자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가치 매년 일정 금액씩 그 가치가 감소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감가상각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물건의 가치 감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산의 구매 비용을 여러 해에 나눠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나 가전제품의 가치를 몇 년 동안 나눠서 평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감가상각의 개념 원리는 장기 자산의 사용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비용으로 분산하여 회계장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산의 구매 비용을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자산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일정 기간 동안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감가상각의 개념 원리. 1. 자산의 가치 감소. 장기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 노후화, 기술 발전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합니다. 감가상각은 이러한 자산 가치 감소를 회계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2. 비용 배분의 원칙. 감가상각은 자산의 총 구매 비용을 자산의 예상 사용 수명 동안 나누어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이는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과 수익을 매칭시키는 수익 마이너스 비용 대응의 원칙 매칭 프린서퍼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정 회계 기간의 손익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감가상각의 목적. 정확한 재무보고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비용인식 자산의 사용으로 인한 비용을 체계적으로 인식하여 손익계산에 반영합니다. 자본유지 자산의 가치 감소를 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자본유지와 관련된 재무상태를 관리합니다. 감가상각의 주요 요소 1. 구입가격 에고지션 카스트 자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설치비, 운반비 등 자산을 사용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대 비용이 포함됩니다. 2. 잔존 가치 리지주얼 오셀버지 밸류 자산의 사용 수명이 종료된 후에 기대되는 잔존 가치를 의미합니다. 감가상각 계산 시 이 잔존 가치를 고려하여 실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산정합니다. 3. 사용 수명 유스펄 라이프 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간 단위년로 표시될 수도 있고 생산 단위의 기계의 경우 생산량로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 각기 다른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가치 감소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배합니다. 주요 감가상각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A. 정액법 STRAIGHT-라인 메서드 개념 자산의 사용 수명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공식 감가상각비 구입가격 마이너스 잔존가치 사용 수명 B. 정률법 디클라이닝 밸런스 메서드 개념 초기 감가상각 비용이 높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줄어듭니다. 자산의 초기에 더 많이 사용된다는 가정하에 적용됩니다. 공식 감가상각비 장부가액 감가상각률 C. 연수합계법 선 마이너스 오브 마이너스 더 마이너스 이즈 마이너스 디저츠 메서드 개념 자산의 사용 초기에는 더 많은 감가상각비를 후반으로 갈수록 적은 감가상각비를 인식합니다. 공식 감가상각비 구입가격 마이너스 잔존가치 남은 사용수명 합계 D. 생산량 비례법 유너츠 어브 프로덕션 메서드 개념 자산의 사용량이나 생산량에 비례하여 감가상각 비용을 배분합니다. 공식 감가상각비 구입가격 마이너스 잔존가치 예상 총 생산량 해당 기간의 생산량 결론 감가상각의 개념 원리는 자산의 구매 비용을 자산의 사용 수명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고 비용과 수익을 적절히 매칭시켜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다양한 감가상각 방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감가상각을 의미하는 것은 자산 가치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오이가 포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사업 계획이 되고 누군가는 이것을 부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누구는 이것을 부의 언어라 부르고 누구는 이것을 부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는 프랜차이즈라고 하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미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오이에 대해 활용하는 생각, 그것 자체가 가치를 변하는 생각, 그 자체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회비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PLAN-1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쉽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이 무료이며 어떠한 클래스나 유료 서비스가 없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